형님! 헌병대 계단에서 쓰러지는 두한을 보며 우미관패 모두가 외칩니다. 고문으로 약해진 몸, 최정예 헌병 3명과의 죽음의 무술 시합, 그리고 마지막 상대 하세가와에게 당한 끔찍한 고통. 하지만 두한이는 마지막 순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야인시대 44화에서 만날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입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체육관의 조명이 두한을 비추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그의 몸은 더욱 비참해 보입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죽음 같습니다. 두한은 요시모토의 주먹질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입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부었습니다. 다른 한쪽 눈도 거의 감겨 있습니다. 그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갈비뼈도 부러졌을 것입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매 호흡마다 고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섭니다. 힘겹게. 정말 힘겹게. 마치 시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한 무릎을 꿇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주먹을 듭니다. 그의 팔이 떨립니다. 고통으로 떨립니다. 이미 마지막 에너지마저 소진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요시모토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아! 하지만 순간 두한이 갑자기 상대를 압도합니다. 마지막의 에너지, 절망과 분노와 의지가 합쳐진 마지막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영혼의 외침입니다. 체육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두가 두한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의 순간입니다. 다이호가 침음을 삼킵니다. 그의 기관이 움직입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 일본 장교는 지금 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헌병 대위가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요이 하세가와, 어서 나가 하세가와, 빨리 나가서 끝내버려. 이 조선인을 저승으로 보내버려. 빨리, 우리의 명예를 위해. 하세가와라는 마지막 상대가 나옵니다. 그는 가장 강합니다. 헌병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입니다. 검술도 완벽하고, 유도도 완벽하고, 무술도 완벽합니다. 그는 사람 죽이는 것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리가 가득합니다. 두한이는 멈춥니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 다이호가 묻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깃듭니다. 뭔가 흥미로운 것입니다. 말해보라. 두한이가 천천히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선에는 주먹의 법칙이 있어. 주먹의 세계에는 3세번이란 말이 있어. 모든 것을 세 번째에 끝낸다는 말이요. 다이호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는 이런 철학을 처음 들어봅니다. 주먹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일본의 무도에도 있는 것인가? 두한이가 계속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역사를 말하는 학자처럼 차분합니다. 조선에는 3세번이란 말이 있어. 모든 걸 세 번째에 끝낸다는 말이요. 첫 번째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은 인연이 없다는 뜻이요. 두 번째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뜻이요. 하지만 세 번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부가 난다는 뜻이요. 그것이 3세번의 의미이요. 다이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탄이 보입니다. 두한이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역사적 선언입니다. 지금 이자가 바로 세 번째 상대요. 두 번째까지는 살려두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상대는 달라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죽을지도 모르오. 그래도 나를 풀어주겠소? 조용함이 체육관을 감쌉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다이호가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내 부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 내 전술인가? 상대를 겁주려는 전술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두한이가 대답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불이 끄지 않은 눈입니다. 진심이요? 나는 이미 지쳤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급소를 노릴 수밖에 없소.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나는 반드시 급소를 노린다는 뜻이요. 그럼 상대는 죽을 수도 있소. 이것이 조선 주목의 세계요. 이것이 죽음의 무술이요. 헌병대위가 벌떡 일어나며 외칩니다. 공포가 섞인 목소리입니다. 이런 건방진 놈, 감히 어디서 잔꾀를 부리는 것이냐? 대주하님, 긴똑강은 지금 싸울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겁주려는 간교한 전술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의 계략입니다. 다이호 부관도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듣고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 하지만 다이호는 조용합니다. 그는 두한을 자세히 봅니다. 그의 눈빛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조선인 건달의 영혼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자가 정말로 진심인지 거짓인지 읽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체육관에는 긴장만이 흐릅니다. 자신 있는가? 내키지 않으면 포기해도 좋다. 명예도 있는 것이고 목숨도 소중한 것이다. 하세가와가 나옵니다. 그는 더욱 강력합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명예 회복의 기회로 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걱정 마시십시오, 대주하님.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조선인 놈을 저승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병대의 명예 회복입니다. 이것은 제 명예 회복입니다. 다이호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좋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킬 것이다. 누가 이기든 누가 죽든 약속은 지킬 것이다. 이것은 황군의 명예가 걸린 약속이다. 싸워라. 하세가와가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하이. 두 번째 무술 시합이 시작됩니다. 생사의 무술 시합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무술 시합입니다. 두한은 밀립니다. 조금씩 밀립니다. 하세가와의 기술은 완벽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두한의 기술과 경험을 모두 능가합니다. 고문으로 약해진 두한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팔이 무거워집니다. 다리가 굳어집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헌병대위가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승리의 목소리입니다. 일어나라 하세가와. 일어나. 어서 나가 싸우란 말이다. 어서. 저놈을 죽여버려. 저 조선인을 저승으로 보내버려. 우리의 명예를 위해. 황군의 명예를 위해. 두한이가 반격합니다. 마지막 저항입니다. 절망적 저항입니다. 이야. 그는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마지막의 절망이 뛰어올림이 됩니다. 죽음 앞의 저항이 뛰어올림이 됩니다. 이것은 물리학적 뛰어올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뛰어올림입니다. 그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합니다. 마치 조각상의 회전입니다. 아니,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회전입니다. 하세가와가 쓰러집니다. 그의 몸이 지면에 내팽개쳐집니다. 두한이가 그 위에 내려옵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가 없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승부의 순간입니다. 하세가와가 비명을 지릅니다. 인간적인 비명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비명입니다. 악! 으악! 그의 몸이 폼폼 튕깁니다. 그는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너집니다.
다이호의 표정이 변합니다. 이 일본 장교는 이 순간이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똑강. 내가 이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존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쉽니다. 죽음은 피해진 것입니다. 역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이호가 일어섭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신호입니다. 넌 이제 자유다. 이 시간으로부터 넌 자유다. 헌병대위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칩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집니다. 그의 맥이 뛰고 있습니다. 대주하님, 그럴 순 없습니다. 저놈을 그냥 내보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패배입니다.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 헌병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다이호가 고함을 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닥쳐라. 깨끗한 패배는 절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긴똑강, 넌 역시 조선의 주먹이다. 넌 조선의 주먹이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자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황군의 명예이다. 헌병들이 외칩니다. 하이. 다이호가 부관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너를 구하고자 했는지 알 것 같다. 약속대로 널 풀어주겠다. 부관이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이. 다이호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역사적입니다. 이자를 보내줘라. 긴똑강, 좋은 구경했다. 나는 이런 주먹을 본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주먹을 보지 못할 것 같다. 넌 정말로 대단한 자다. 두한이는 헌병대 정문으로 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립니다.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벗어난 발걸음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의 몸이 계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형님! 우미관패 모두가 외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절망입니다. 진영이 달려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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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다리를 들어, 빨리. 하지만 헌병들이 막아섭니다. 그들의 총이 향해집니다. 아직도 이들은 적입니다. 아직도 점령군입니다. 우미관패는 벽에 막혔습니다. 그들은 두한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한이는 다시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영광의 쓰러짐입니다. 김영태가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 지위가 있습니다. 두한이, 안 되겠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라. 의사를 불러. 지금 당장. 생명이 경한 상황이야. 우리가 그를 살려내야 한다. 우미관패가 두한을 들어올립니다. 그들은 달려갑니다. 두한의 무거운 몸을 들고 그들은 절박한 표정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음과 싸우기 위해. 그날 밤 하야시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야시가 다이호에게 전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호 대주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두한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이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차분합니다. 아니요. 난 그자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요. 내심 나는 그자를 시험해보고 싶었고 긴똑강은 그 시험에 통과를 했을 뿐이요. 그의 기계가 나를 감동시켰다. 그의 영혼이 나를 흔들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하야시 상해 구명 요청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요. 하지만 결국 그자의 의리와 기계가 나를 감동시켰다는 것이요. 이것은 조선과 일본을 떠난 인간의 문제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의리는 국경을 넘는다. 하야시가 통화를 끝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미우라가 물어봅니다. 헌병대에서 걸려온 전화입니까? 하야시가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슬합니다. 김두한을 풀어줬다는구나. 그 아이는 살아났다. 미우라가 말합니다. 역시 김두한이 이겼군요. 하야시가 말합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빚을 갚은 셈이로구만. 그 아이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조선 전체 주먹들을 통솔하는 일, 그것은 무술 시합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병원의 병실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한이 눈을 뜹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몸은 붕대로 감싸져 있습니다. 한쪽 눈은 여전히 감겨 있습니다. 팔도 깁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깁스입니다.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난 육체입니다. 진영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밤새 두한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검은 띠가 있습니다. 피로의 흔적입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두한아, 깨어났어? 두한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난 죽었어? 이게 저승이야? 진영이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병원이야. 넌 마지막 상대한테 거의 죽을 뻔했어. 하지만 이겼어. 넌 이겼다, 두한아. 세 명을 모두 이겼다. 넌 살았어. 두한이가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무술 시합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공중으로 뛰어올랐던 그 순간, 죽음 앞에서의 절망적 도약. 그것이 모든 것을 끝낸 것입니다. 형님들은? 진영이 대답합니다. 모두 살았어. 번개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넌 번개를 죽게 만든 자들한테 복수했어. 넌 모두를 구했다. 두한아, 넌 영웅이야. 두한이는 침을 삼킵니다. 그의 목에서는 고통이 흐릅니다. 내가 영웅이라고? 난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두한이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무술 시합의 와중에 있습니다. 우미관의 극장이 북적입니다. 서울의 모든 주먹 오야붕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모임입니다. 이것은 조선 주먹들의 연합입니다. 종로의 오야붕들, 강남의 오야붕들, 강북의 오야붕들, 강서의 오야붕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왔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도 왔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조선 주먹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문영철이 단상에 나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합니다. 큰형님께서 오십니다.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우레 같은 박수입니다. 이것은 환호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박수입니다. 두한이 들어옵니다. 그는 아직 걷기가 힘듭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어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신영균이 옆 사람에게 중얼거립니다. 뭐야? 저 애송이가 김두한이란 말이야? 이 작은 아이가 헌병대 3명을 이겼다고? 말도 안 되는군. 이건 거짓이야. 두한이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김두한입니다. 모두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한이가 더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오야붕들을 이곳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진용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한이가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우리 조선의 모든 주먹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독부가 우리를 무작정 전쟁터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김목이 중얼거립니다. 아따, 청산 뉴스가 따로 없는디? 거시기 두한이가 이 제법 유식해졌는디요? 헌병대에서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어? 이 녀석이 정말로 우리 두한이가 맞나? 신영균이 벌떡 일어나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소? 두한이가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말해보시오. 모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의입니다. 우리 모두의 회의입니다. 신영균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신영균이라고 합니다. 뭐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서 말이오. 결국 우리를 징용해서 어떻게 빼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소. 조용함이 내려앉습니다. 모든 눈이 두한에게 향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한이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계획을 세울 시간도 없는 상황이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를 갖춘 후에 행동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신영균이 다시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뭐요? 그럼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요? 이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술렁임이 시작됩니다. 중얼거림이 들립니다. 불신의 목소리들입니다. 작두가 벌떡 일어나며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찹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조용히 하란 말이야. 작두가 계속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 서대문 작두요. 답답하기는 김두한 오야붕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오합지졸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김두한 오야붕에게 힘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짜코도 일어나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맞는 말이요. 우린 그저 김두한 오야붕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요. 알겠소. 내 말에 이해 있으면 말씀들 해보세요. 신영균이 중얼거립니다. 저런 씨. 두한이가 모두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이 김두한이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주먹 하나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절대 의리를 저버리진 않을 것이요. 결코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오늘 야인시대 44화 어떠셨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영웅,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마지막 공중점프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술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도약입니다. 죽음 앞의 저항입니다. 조선 주목의 혼입니다. 두한이는 이제 단순한 주목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주목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영균의 반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 과연 두한이는 이 거대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화에서는 두한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더욱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주목들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죽음의 무술 시합에서 두한이가 살아남은 것. 그 공중 점프가 정말로 멋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헌병대 극장에서의 회의, 신영균의 반발. 여러분은 두한이가 정말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